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치유대체의학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오장육부를 살려내기 위해 십선을 따자. 이 손가락의 끝, 즉 인체의 장기와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기의 끝, 즉 관말지역, 즉 모세혈관의 끝부분에 정체되어 있는 쌓여있는 어적혈이나 염증을 빼내어 오장육부를 살려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관말지역을 살려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7번째 이야기는 십선 따기 편, 손가락 십선 따기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구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십선이란 무엇이냐? 이 손 안에 이 26개의 뼈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모든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십선은 보통 10손가락 끝을 따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을 끝을 따서 베푸는 딸점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이 10개의 손가락 끝, 심장에서 가장 먼 쪽,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끝을 따주어서 모세혈관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손톱 아래 제일 볼록한 부위를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냅니다. 네 번째, 손가락 끝은 인체의 장기와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기의 끝, 흔히 우리가 관의 말 끝쪽 지역이다. 즉 모세혈관의 끝부분에 정체된 어적혈이나 염증을 빼내어서 오장육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내 노폐물이나 염증이 너무 쌓여서 더 이상 장기의 활동이 문제가 되면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이 서서히 차가워져서 요 부위가 2번 부위죠. 2번, 4번, 6번 부위인데 이 4번 부위의 염증이 가장 많이 차여요. 여섯 번째, 이런 현상은 중요한 오장육부나 기관을 살려내기 위하여 염증이나 어적혈을 인체에서 제일 먼 쪽으로 버려내는 임시 쓰레기 하치장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가끔 십선을 따고 나면 장기나 기관을 베푸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어적혈과 염증이 함께 빠지며 해당 장기나 기관이 살아나는 효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손가락의 각 손가락별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또 손바닥에는 수많은 지문이 있죠. 또 이 손톱이 대뇌와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길이, 굵기가 각기 다름은 섬세한 메커니즘을 위한 구조로 이미 완벽하게 손이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독특한 손바닥에 있는 지문은 이 피부 표면적을 넓혀서 피부의 감각점보다 100배 이상의 물질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또 접촉의 표면적을 높여서 잡고 쥐는 힘을 극대화한 굴곡구조입니다. 지문이 없다 그러면 물건을 잡을지를 못해요. 자, 첫 번째, 이 엄지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굵고 짧은 것은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강력한 쥐는 힘을 최상의
힘을 갖게 하는 구조로 우리 인체의 목과 기관, 그 다음에 지능을 강화하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 두 번째, 이 검지는 집게손이라 쫓는 데서 엄지와 함께 강력하게 물건을 잡도록 지지해 주어 생존과 창조의 기틀을 만드는 손가락으로 보통 심장과 간 혹은 시력 기능을 조절하는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중지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이죠. 이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긴 이유는 큰 도구를 움켜잡기 위해서, 당겨서 잡기 위한 기능으로 머리를 깨워내기 위한 지혜의 손가락이 중지입니다. 그 머리에 해당이 되죠. 네 번째, 약지입니다. 약지 손가락은 쥐는 중지를 밑에 받쳐주고 쥐는 힘의 받침 역할을 하며 물체의 인지력을 높여주며 보통 이걸 잘 다루시면 호흡기와 치매 예방, 폐를 살려내는 슬기로운 손가락이 바로 약지입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소지는 쥐는 약지의 위력을 강력하게 도우며 다리와 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구 중력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자, 손가락 십선별 따기의 반대별 효능, 즉 오른손을 따면 왼손의 장부가 살아나고 왼손을 따면 오른쪽의 장부가 살아납니다. 반대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왼손이죠. 왼손 바닥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왼손 손바닥의 구조입니다. 왼손의 손바닥 소지, 새끼손가락의 소지를 다스리가 따거나 하게 되면은 오른쪽 발바닥의 경혈이 뚫리고, 즉 반응점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발가짐이 편해지고 치료됩니다. 그래서 요 새끼손가락 왼손 끝을 딱 땄다. 그럼 5분 지나고 7분 지나면 반대로 오른발이 아주 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왼손바닥의 약지 손가락 끝 여기를 다스려주면 오른손의 손바닥 경혈을 열어주어 오른손이나 오른쪽 폐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왼쪽 손바닥 중지는 얼굴 앞면을 다스리고, 그 다음 엄지는 왼손 엄지를 끝을 다스려주면 왼쪽 발바닥을 뜻하고, 왼손 손바닥의 검지는 왼손의 자기 손의 그쪽 해당되는 손의 팔이나 손목 혈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 이미지는 오른손의 손등이죠. 손등입니다. 오른손의 손등 이미지입니다. 오른손의 손등 소지는 왼발의 경혈, 즉 반응점이 연결되어 있어 왼쪽 다리나 무릎, 발목 혈류를 열어줍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발목이 좋아지고 무릎이 좋아지고 이쪽을 다스리는 고관절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오른손등 약지는 약지를 다스리면 왼쪽 팔의 바깥쪽 손등 쪽 혈류가 뚫려서 이걸 다스리고 나면 손등이나 손목, 왼쪽 손 가짐이 편해지고 왼쪽 폐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도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오른손 중지를 다스리는
손등이니까 전부 우리 뒷면, 후면이죠. 인체에 다스리면 인체의 후면, 즉 목덜미나 어깨, 등의 혈류가 개선되어 목이 편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게 됩니다. 7번째, 오른 손등의 엄지를 다스리면 인체의 오른쪽 발등이나 발가짐이 편하고, 즉 그 딴 손의 발이 편하고, 또 왼쪽 목의 기관이나 호흡길 기관이 열리는 거예요. 8번째, 오른손 손등의 검지를 다스리면은 인체의 역시 그 해당되는 팔이나 어깨가 편하게 되어 발가짐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어 다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 십선에서 각 손가락 따기의 효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손의 이미지죠. 즉 왼손입니다. 왼손의 이미지예요. 왼손의 이미지입니다. 이 왼손의 이미지인데, 자, 왼손 소지 끝 가를 침으로 찌르고 피를 최대한 짜내면 오른발과 발목이 매우 편해집니다. 아울러 오른쪽 다리의 혈류가 살아나고 발이 가볍고 발걸음이 매우 편해지는데, 따고 난 이후에 7분 이후에 확인하시면 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왼손 약지 나 부분 끝을 따고 피를 최대한 짜내면 오른쪽 폐가 살아나 숨쉬기가 편해지고 폐활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나 승모근, 목덜미 혈류가 열려 발가짐이 매우 부드럽게 됩니다. 3번째, 왼손 중지 다 끝을 여기를 딱 따주면 머리의 높은 내 압력이 낮아져 머리가 가벼워 잠을 잘 자게 만듭니다. 내 압력이 높은 사람은 이 끝을 바늘 콕 찌면 피가 쫙 분사 솟구치게 됩니다. 4번째, 왼손 검지 라 끝을 따고 다스리면 안압이 낮아져서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특히 오른쪽 겨드랑이나 팔가짐도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왼손 엄지 엄지손가락 끝을 따기를 하고 피를 최대한 짜내면 목이나 기관지 혈류, 갑상선의 혈류가 살아나 목이 아주 편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따기를 할 때 피가 어떤 곳에는 분사 막 솟아오르고 솟구쳐요. 이때는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손가락이나 장기의 기관의 간말 지역이 막혀서 심장의 피가 압력이 계속 높아져서 가해진 것이므로 이 끝이 풍선처럼 부풀려서 압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의 압력이 높은 것이므로 이때는 피를 최대한 많이 짜낼수록 더 효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바늘 쿡 찌르면 피가 천정까지 싹 솟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압력이 높으니까 잠 못 이루고 불면증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이기적 병이 생길 수 있겠죠. 자, 5번째, 십선 따기의 효험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한의학에서는 십선 따기를 하면 이미지 그림처럼 소택, 소충, 관충, 중충, 상량, 소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선이 바로 이 손가락 끝, 10손가락 끝을 따는 효험을 이야기했죠. 2번째, 손따기 연구를 50여 년간 하면서 이것과 다른 효험을 발견하고 손끝만 다스리는 십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본 10선 딸점은 실신 혹은 위급한 상황이나 혹은 병을 예방 차원에서 쉽게 달수할 수 있는 딸점들입니다. 네 번째, 앞서 손가락 10선 따기를 잘 살펴보시고 따서 주시면 그 효험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딸 때 피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 해당 부분은 해당 연결 장기나 기관이 막힌 것이므로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내거나 혹은 피가 나올 때까지 짜야 됩니다. 혹은 예의치 않으면 그래도 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손톱 바로 위에 중앙 위쪽이라도 따주어 끝에 막힌 혈류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가 그 부위 나오지 않으면 그 주위라도 찔러서 가까운 거 찔러서 피를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반대로 피가 저절로 막 나오거나 분사하거나 할 때는 그 해당 장기나 기관이 막혀 심장에서 펌프된 높은 압력의 피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곳이므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압력을 다 빼줄수록 머리가 시원해지고 팔이 시원해지고 간이 좋아지고 오장육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잘 짜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 심장이 매우 약한 사람은 피만 보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혹시 손따기를 하다 보면 혼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족을 주물러 주면 보통 한 7분 후 있으면 깨어나게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휘어졌으면 결국 반대편 왼쪽 다리를 못 쓰니까 지체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죠. 지체장애 친구의 손가락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문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8번째 이야기는 손가락별 다스림입니다. 소지, 약지, 중지, 금지, 엄지. 그래서 각 손가락을 딸 때 그 주변 장기나 장부가 어디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한 손가락 한 손가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일상 되시기